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입니다. 이인호입니다. 제 국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의아하실 것 같은데 창의산업정책국이고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Industrial Innovation Polic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국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바이오, 나노, 그리고 디자인도 저희가 하고요. 엔지니어링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창조경제에 저희가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산업이 헬스케어 산업이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드릴 제목은 IT 융합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 발표 중에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야는 여러 개 부처가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부도 있고요.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 영역을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부처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걸 좀 상용화하고 사업화하고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추진 배경이나 현황, 그리고 다음에 ULS 분야, 그리고 디지털 병원 분야, 수출 주로 중심인데요. 세 큰 항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주로 이제 저희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두 가지 개념을 그냥 간략히 짚어 넘어가려고, 하나는 ULS고 하나는 디지털 병원인데, ULS는 개인의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의료 제공 위주, 이런 서비스 제공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환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원격 진료랄지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유메디칼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는 유웰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요양 서비스라든지를 포함하는 유실버 산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병원은 주로 의료 분야의 ICT하고, 그 다음에 병원의 구성 요소, 예를 들면 설계 시공이랄지, 그리고 기자재, 그 다음 교육 훈련, 그 다음 유지 보수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모듈별로 또는 패키지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앉아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 비중이 80년도에 5.9%에서 11년도 8% 증가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12.2%였던 게 20년도에 가면 16.4%까지 증가하지 않겠냐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GDP 대비 헬스케어 지출 비율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17.6%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국가 재정의 심각한 위험 요소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7.1% 정도 되는데 OECD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증가율 면에서는 저 표에 보시듯이 9.7%로 가장 높은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의료 재정 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급자적 측면에서 기술 간 융합의 문제입니다. IT, BT 발전으로 특히 IT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어떤 생체 정보가 어떤 손안의 기계로 측정이 가능한 그런 환경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산업부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피할 수 없는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어떤 공급자재 측면에서의 기술력을 통해서 이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거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그 신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우수한 IT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할 때 그 전 세계 시장이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선점 당하기 전에 이미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가 좀 반발 한 발 앞서서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범부처적으로 이 헬스케어에 대해서 3개 부처가 관심을 갖고 주로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인력 양성 그리고 연구의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의 경우는 어떤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그 스마트 기기의 활용 패턴 이런 거에 좀 대응을 하고 그리고 IT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의료 분야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시범사업입니다만 그 만성질환 대상에 대한 원격 상담 내지 원격 건강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테스팅하는 그런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에서 추진해왔던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시범 사업이고요. 요거는 2010년부터 13년까지 2개의 컨소시움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서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대상 그 집단의 그 숫자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일부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이 시범사업의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그 플랫폼이라든지 관련 기기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의 인증도 많이 획득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특허 등록 내지 실질적으로 수출 성과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그 산업부와 관련된 코트라는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 수출 산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걸 추진해서 보통 정부 간의 그 병원 수출 사업은 코트라가 그 전담 기관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트라를 통한 그런 프로젝트 발굴 노력을 통해서 그 사우디의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요거는 꼭 군병원뿐만이 아니고 민간 병원에 또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사우디 이외의 걸프만 지역에도 요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특히 그 걸프만 지역에 최소 한 3억 불 정도의 수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부터 15년 내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일반인들의 건강 유지, 생활건강 서비스를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이제 정신적 그 웰니스, 신체적 웰니스,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 지수를 좀 개발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1월에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이라 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이 관련 산업의 좀 인프라를 좀 늘리자. 그리고 이 헬스케어가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고 비의료 분야하고의 어떤 융합을 좀 지원을 해주자라는 게 저희가 이제 단기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공정공생할 수 있는 좀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부처 간의 협력을 좀 강화하자 이런 그 큰 방향을 갖고 작성이 됐고요. 주로 4가지 파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산업 육성 지원, 그리고
시장 환경 조성, 그 다음에 성과를 좀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그리고 디지털 병원을 포함해서 해외 진출 지원, 이 네 가지 큰 축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US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해외는 저만치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어떤 디바이스 중심의 생태계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디지털 디자이닝 이런 게 워낙 발전을 해서 어떤 디바이스 하나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누가 가져가냐, 누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갖냐, 그런 게임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대상별로 어떤 개별 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같은 거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이제 사업군이 생기고 있고요. 마지막이 제일 특징적인 건데, 이러한 것들을 한 군데 모으는 예를 들면 구글이랄지 애플에서 어떤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플랫폼 시장을 누가 갖냐의 주도권 싸움을 지금 해외에서는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료 분야와 비의료 분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상 건강관리 중심의 서비스가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강인을 넘어선 경계 건강인에 대한 시장으로의 확대는 지금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품질관리 제도라든지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제도가 좀 부족을 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 미흡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있는데, 주로 이제 병원들 중심으로 돼 있고 만성 질환자들 중심으로 서비스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PHR 기반으로 해서 신뢰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의료기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계의 참여가 조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시장 자체가 어떤 큰 의미의 유헬스, 헬스케어라는 큰 의미의 잠재적인 환자, 예를 들면 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장을 확충시키기에는 좀 주체상에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저희 그러니까 US 관련돼서 저희가 정리한 한계로는 먼저 첫 번째는 일단 뭐 법, 제도가 이제 미비되어 있다는 걸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료법상 다 아시겠지만 원격직 의료인하고 환자 간에 이루어지는 의료는 불법이고,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의 어떤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도 법도 위반을 추진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분야의 경험 내지 어떤 법 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만 실증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이유이긴 하지만 어떤 핵심 기술, US에 필요한 핵심 기술 수준 자체가 선진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해서 낮다. 이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그걸 어떤 피드백 해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 자체도 선진국에 비해서 2년 정도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신호 측정에 있어서의 센서 기술 같은 거는 굉장히 저희가 이제 역점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좀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모두의 유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게 메디컬 중심, 유메디컬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 자체를 너무 협소하게 인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다 좀 큰 시장이 있다는 게 저희의 인식이고요. 여러 기업들에서 이런 새로운 모델 발굴이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좀 대박이라는 성공 모델이 여태껏 없었고, 그리고 또 공공의료 중심의 어떤 시장의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요 US 분야에서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 보시면 직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업 엔진 프로젝트, 저희가 미래 그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13개의 산업 엔진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무인 항공기, 뭐 해양 플랜트, 뭐 해양 플랜트도 뭐 극지, 뭐 굉장히 추운 데서 할 수 있는 해양 플랜트, 이런 것 중에 하나로 그런 거랑 버금가게 그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크게 저희 그 산업부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이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그러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고 그게 돌아가고, 이런 게 저희 최종의 목표라서, 첫 번째는 이제 R&D를 통한 이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과, 그리고 이게 산업으로서 정착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생태계 조성을 하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앞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특히 보안 문제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고 예측하는 시스템. 그래서 US 서비스 기반의 어떤 기술 개발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US 확산 지원을 위한 어떤 시험 내지 인증, 그리고 신뢰성 평가, 이런 기반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떤 개인의 일상 정보하고 의료 정보를 통합한 어떤 개인의 PHR,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게 저희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일. 두 번째는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건강관리 그 서비스 회사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 번째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휴대용 그 생체 정보 디바이스를 이런 그 환경에 맞게 최적의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이 세 개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의 추진 계획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R&D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면 투입은 있는데 성과가 이게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먼저 이걸 단계별로 어프로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타트업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프로젝트, 통상적인 경우는 그 두 단계만 저희가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는 이걸 징검다리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브릿지 프로젝트라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2018년도까지는 브릿지 프로젝트까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파이널 프로젝트를 법 제도적인 환경이 갖춰짐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생활건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한번 구현해보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주로 대상은 건강이 되겠죠. 두 번째 브릿지 프로젝트는 이거를 어떤 의료 정보하고 합쳐서 이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공공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생활건강을 한번 묶어서 하는 거를 이번 정부 내에 18년까지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걸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는 전체 의료기관의 정보를 모두 통합한 그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자. 이런 단계별 어프로치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US 종합지원센터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스타트를 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능이나 안전성 그리고 적합성 평가, 그 다음에 해외 인증을 어떻게 획득하냐 하는 거 할 때 그 컨설팅 지원 내지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면 시장 진입까지 어떤 자금이랄지 어떤 컨설팅,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저희가 산업부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지역별 그 서비스 이용 특성을 반영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일단 내년에는 한계 기간이 지정이 될 텐데 추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디지털 병원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 나라 말고 주로 선진국들이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들도 GDP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고령화 추세도 이건 뭐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병원의 현대화랄지 어떤 의료 IT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급격히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뭐 콜롬비아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료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외국 같은 경우는 병원 수출을 하는 전문 기업 그리고 대학병원 중심으로 해서 병원 수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CD 국가 중심으로 해서 ODA라든지 OECD 다크라고 해서 대외 원조위원회 에서 이제 개도국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해줄 때 어떤 이 분야의 시장 선정을 위해서 그러한 원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매년 15%씩 이 분야의 투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좀 늦기는 했지만 이런 동향에 맞춰서 그런 ODA 사업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잘 아시는 코이카 중심으로 해서 국제보건의료재단, 그 다음에 대외경제협력기금들을 활용해서 평균 1년에 한 1억 불, 그러니까 한 1200억 정도 되죠. 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는 지금 서울대병원, 메디슨 이렇게 해서 한 80개 정도가 모여갖고 디지털 병원 수출조합이라는 게 2011년도에 결성이 됐고 주로 동남아나 중남미 등의 병원 수출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지금 현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 수출에 대한 어떤 그 진출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를 한번 내려본 결과를 보면 크게 세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자본력, 그리고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또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저희가 이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어떤 자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국내에서 이런 사업들 테스트베드 같은 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체계적인 국내 기반이 없어서 이런 기반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초기다 보니까 어떤 지역별로 다 특성들이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좀 맞춤형 전략이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수출해놓고 어떤 사후관리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좀 취약한 상황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해외 그 병원 수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일단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신축이랄지 기존 병원의 현대화 사업을 주로 발굴을 하고 또 수출 후에 유지보수라든지 병원 운영 인력의 교육훈련이랄지 이런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시장을 확보하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고요.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자체만 갖고는 이게 프로젝트 성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건설 사업이랄지
통신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고급 수준의 의료가 아닌 그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적당한 수준의 적정 의료 기반의 그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병원에 대한 전문 전시회 같은 거를 저희가 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10월 달에 부산 지금 ITU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ITU 정권회의 계기로 해서 지금 10월 말에 의료 ITU와 헬스케어 전문 종합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시회를 좀 활성화해서 해외 분야에 좀 기술력을 알리고 좀 저희 브랜드 인지력을 좀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의료 관광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좀 강화해서 마케팅 능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헬스나 아니면 디지털 병원하고 다 포괄해서 이 분야는 저희가 기본적인 인식이 부처 간의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나 의학이나 이런 기본적인 분야의 도메인 지식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처럼 경쟁력이 있는 데가 없고요. 어떤 저희가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듯이 어떤 사업화라든지 어떤 산업으로의 육성,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부처 중에 하나고 또 원천기술이나 기초 과학기술 개발에 미래부에 또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부처의 협력 없이는 IT와 헬스케어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인식이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정책이 좀 다듬어져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의료법 같이 관련 법의 어떤 개정이랄지 제도적인 기반이 좀 사회적인 트렌드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심지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매우 절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자체가 어떤 인력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융합 분야에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좀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인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맞춤형 교육훈련 체계의 구축, 특히 재교육 같은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이고요. 특히 뭐 이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어떤 인체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그 의료인 그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식이지만 그런 어떤 저희 나라 의료업계가 이런 다른 IT나 다른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조금 예를 들면 학부 때부터 좀 경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시야가 넓어지고 그게 또 산업으로 연결되고 그게 교육 어떤 인력 양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하고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무처 차원에서 특히 규제를 어떻게 풀어줄 거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외 진출에 있어서 외교부나 그 다음에 재외 공간 등을 통해서 홍보랄지 그 다음에 개발 컨설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저희 앞으로 이 분야의 계획에 있어 중점적인 과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제가 원래 말이 좀 빠를 때가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린 거 아닌지 몰라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서 산업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고민 내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그 한계 내에서 저희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렇게 간단히 좀 퀵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법 같은 게 개정이 되고 나서 이제 됐으니까
우리도 한번 융합을 해보자. 이때는 이미 시장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인식이고요. 법 제도는 어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겠지만 어떤 그 법 제도라는 게 어떤 뭐라 그럴까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인식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시범 사업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돌려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운영해보고 좀 평가해보고 하는 게 어떤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적인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